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기를 할 건데 수채화로 풍경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수채화 입문편을 했어요. 하늘 그리기로 해서 그때 이제 뭐 테이핑은 왜 하고 물은 어떻게 칠하고 스테이플러는 어떻게 박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 안 보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또 봤던 분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수채화를 잘 그리는 방법을 면밀하게 제가 시연을 보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물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수채화를 하니까 당연히 수채화 팔레트가 있어야 돼요. 단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제가 주면, 수채화 팔레트는 수채화를 매일 그리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틀에 한 번 그린다고 했을 때도 반드시 이 물 스프레이로 물감에다가 스프레이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채화 물감은 공기하고 만나면서 계속 굳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림 그릴 때 이거를 곧바로 묻히려면 굉장히 여기가 굳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반드시 뿌려준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은 수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색을 타려면 이렇게 타올에다가 빨았을 때 젖어 있지 않으면 이 붓의 물감이 잘 닦이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젖은 타올이 있어야 되고, 다음 붓은 꼭 평붓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평붓 필요 없이 둥근 붓 하나로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은 있어요. 단지 평붓을 잘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수채화는, 유화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평붓 하나로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작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붓이 필요하고, 요 넓은 평붓은 밑칠을 하기 위한 평붓이고, 그 다음에 각종 요소에 맞는 이런 둥근 붓들이 좀 필요하고, 또 세밀하게 하려면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동양화 붓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다음에 이제 테이핑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준비물은 간단하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화지에다가 내가 그릴 거에 대한 거를 구도를 잡아야지 되는데, 처음에 내가 저번 시간 입문편에서도 말을 했지만 수채화를 잘 그리는 방법은 이 스테이플러를 물칠해서 스트레칭 할 때 스테이플러를 잘 박아두면 종이가 더 이상 우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플러를 박아라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릴 정도, 이 정도의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할 때 반드시 직각자가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끝부분에 굉장히 미세하게 좋은 걸 그렸는데 나중에 직각이 맞지 않으면, 그림을 잘라내면 이 내가 잘 그렸던 중요한 부분이 잘려 나가요, 액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자로 직각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선생들은 이런 걸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너무 세밀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요게 내 팔자 소관인데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나는 나중에 내가 그린 그림이 잘 됐을 때 액자를 해도 내가 그린 부분이 하나도 트리밍 되어 잘려 나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마스킹 테이프로 이걸 발라주면 돼요. 왜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느냐,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신비한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채화 그릴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 마스킹 테이프를 띄는 단계,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하고 나서
마스킹을 떼어낼 때가 기분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발라졌으면 활동으로 한번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발라주는 것도 매우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끝이 났어요. 수채화는 원래 바닥에 눕혀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약 7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젤에 세워놓고 하는 건 나머지니까 지금 스케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하려면 이젤로 옮겨야겠죠? 네.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실제 바깥에 나가서 바깥 풍경을 보고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처음부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거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고 난 경험이 쌓이면 밖에 나가서도 그림이 쉬워져요. 또한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내가 사진을 보고 그림으로 옮기는 것 또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채화라는 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작가가 그렸던 그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제가 수채화를 저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채화를 할 때 스케치를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오늘만큼은 내 미술 경력, 화가 경력을 다 접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사실 난득호도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에. 어리숙한 척, 못한 척, 바보처럼 산다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나도 조금 어설프게, 그러나 좀 세련되게 남의 그림을 보고 내 것으로 그리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저기 뭐 신석주 선생님도 이 정도인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딴 작가의 그림을 나 나름대로 색깔이라 이런 거를 재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그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로 돌입할게요.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사비 연필로, 보통 작가들에 따라서는 스케치를 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수채화는 사비 연필 자국이 시원스럽게 남아도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곱게만 스케치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중에 연필 자국은 지워지기도 하고 희끗희끗 연필 자국이 남아 있어도 훌륭한 수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섬을 그렸고, 여기는 먼 바다 끝이 있고, 여기 이제 해변이 있어요.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위가 하나, 어두운 바위가 나오고, 이 앞에 또 해변이 있고, 또 여기도 수채. 그 해변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남해바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바위들이 쭉쭉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도 굉장히 좀 과감하게, 전혀 그림을 망치지 않아. 스케치에서 요거 지금 제가 스케치한 걸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하고 공부했던 게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기저선이 반으로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비례와 이 비례와 이 비례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에 오지 않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화면에 반에 여기에 걸리지 않고 있다. 기저선이.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론 공부를 잘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에도 명암을 과감히 주면은 힘있는 그림을 가져오게 되겠죠. 심지어는 바위에 떨어지는 그림자까지. 여기에도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떨어지는 그림자까지도 이렇게 스케치로.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나중에 색깔 칠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금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굉장히 재미나게 하시면 여러분도 아주 즐거운 그림 그리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에서도 연필로 끝내도 어머 이 그림 너무 멋지다라고 느껴지게끔 그림에 어떤 테크닉, 더 좋게 얘기하면 혼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 이렇게 물이 깊은 데는 깊게 진하게, 바위가 튀어나온 데는 하얗게, 그 다음에 이 모래사장은 모래사장이 느껴지게 좀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바위에 물에 비치는 영상까지, 이렇게 물에 비치는 모양까지 스케치해서 나타나주면 비단 위에 꽃을 얹는 격이에요. 금상첨화예요. 이거는 정말인데 수채화 잘 그리는 방법, 스케치가 완벽할 때, 스케치가 섬세할 때일수록 색칠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스케치를 너무 대강대강 해놓으면 색칠할 때 굉장히 망칠 우려가 많아요. 자, 이제 스케치가 잘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 화면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칠을 들어가야겠죠. 왜냐? 물감은 계속 흐를 테니까. 이제 맨 처음에 물을 한번 발라주는 것도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에요. 수채화는 물로 하니까 물을 미리 발라둬야지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맹물을 바르는 거예요. 맹물을 바를 때 굳이 지금 하늘하고 물 이걸 그릴 건데 너무 여기다가 물을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하늘하고 물 부위에는 많이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늘 들어갈 건데, 우리 보통 그림 경력이 짧은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좀 색이 너무 밝아, 명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림을 배우실 때 채도를 떨어뜨리는 그림을 배우시면 좋아요. 채도가 떨어진 그림들이 굉장히 멋이 느껴져요. 중후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모래사장이 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래사장 색깔도 살짝 가미해 주면 그 그림은 훌륭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둡다 싶을 정도의 색을 배합해서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그림이 고급스러워져요. 이렇게 하늘을 그렸으면 화장지로 테이프 위에 묻은
물감을 이렇게 화장지로 좀 닦아낸 다음에 이 화면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흘리면 멋진 하늘이 나타나고 있어요. 멋진 하늘이. 자, 이렇게 하늘이 마르기 전에 여기에 있는 하늘이 마르기 전에 섬을 그리면 섬이 물감이 하늘 쪽으로 스며들어서 망쳐요. 그래서 섬은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이제 먼 바다를 표현해야 되는데, 바다는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먼 바다는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짙은 색으로, 여기에 약간 녹색기도 감돌면 좋겠죠. 이게 너무 멀어서 아주 짙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쉽게,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기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놔도 되고 화장지로 닦아도 돼요. 이렇게 먼 바다,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짙은 색으로 가는 거예요. 짙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좀 마르고 나면 조금 이제 스크래치로 또 구분을 할 거예요. 그림을 하다가 보면 붓에서 떨어지는 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종이가 약간 우는 듯 하면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눕혀주면 색감이 골고루 또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푸른 계열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다른 색. 여긴 하늘, 여기는 섬이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어두워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조금. 슉. 이런 식으로 촉촉.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일어나는 물을 표현할 때는 좀 약간 물이 많이 안 묻은 상태에서 한번 리터치를 해주면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필 스케치가 남아 있어도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의 1차적인 그림은 끝이 났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것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렇게 화장지로 조금 파도가 일 때 물이 불규칙적으로 조금 번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화장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섬을 표현할 거예요. 물감을 좀 짙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 하늘과 맞닿는 분은 아무래도 조금 작은 붓으로, 그런데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하지 말 것.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산을 표현하지 말 것.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잽싸게 빨리 닦아줘야 돼요. 화장지로 잽싸게. 오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저거 하나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좀 실수를 했던 것도 이렇게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 주는 지혜가 필요해. 아유, 뭐 저거 왜 떨어졌어? 아유, 오늘 이거 그림 망쳤다. 그러시면 안 돼. 신석주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늘 자신감에 차 있어야 돼.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누누이 얘기해줘. 내가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하면 즐겁게. 이렇게. 자, 굉장히 섬이 잘 표현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바닷가를 잘 나가보면 이렇게 너무나 한 색이 꽉 채워지면 안 돼. 이렇게 수채화에서는 희끗희끗하게 남는 이걸 이제 마른 붓이 빨리 지나가는 걸 우리는 갈필이라 그래. 갈필, 마를 갈자, 갈필이 쭉 나와서 이렇게 하얀 게 남아있는 수채화가 더 세련된 수채화예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잘 나올 거라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보면 하늘하고 섬이 딱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번지는 느낌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훌륭한 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얀 거는 그 섬에 와 닿아서 파도가 닿아서 거품이 일어나는 걸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섬에서 만나서. 자, 너무나 멋지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도 잠시 좀 말리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울을 보든가 또 커피를 한 잔 먹든가 물을 먹든가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하면 너무 같은 색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붉은기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센스. 이런 것도 좋은 그림의 하나예요. 자, 이제 하늘, 먼 섬, 바다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모래사장을 조금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물감을 짙게 쓰지 말고 처음엔 옅은 걸로 이렇게 쭉쭉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되 너무 한 색깔로만 하지 말고 다른 색이 잘 비춰지도록 이렇게. 너무 한 색깔로만 하면 회화적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조금씩 색을 조금씩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것이. 그리고 이쪽은 물이 조금 스며든 느낌을 주려면 약간 푸른 기울이 감도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푸른 기울 감도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수채화는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남아있는 수채화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부분 너무 거기를 메꾸려고 이렇게 하지 마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푸른 빛이 조금 감도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뻘이지 아니 모래지만 모래일 수도 있고 뭐 약간 뻘의 느낌도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보통 썰물 밀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초록기가 파래 같은 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초록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특히 물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런 초록기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살려야 되니까 수채화에서는 하이라이트는 거의 칠하지 않는 것이 하이라이트다. 유화는 칠을 하고 나중에 화이트 물감으로 올리기 때문에 유화에서는 흰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지만 수채화에서는 칠하지 않는 것이 하이라이트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색이 좀 어두운 게 좋아요. 멀리 있는 것은. 왜냐면 인간의 시야가 멀어질수록 더 흐리게 보이는데 그림에서는 흐리게라는 표현이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흐리게 칠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채도를 낮춰서 탁하게 칠을 하면 그 자체가 멀어지는 거거든. 그것도 우리가 흐리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위를 표현해야 되는데 바위도 밝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천천히 채색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밝은 부분을. 이때는 물감을 강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서도 한 가지 색으로만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도 다른 색이 오버랩 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그림이 답답해져. 왜 답답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맨날 만났는데 맨날 그 아저씨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러면 지겨워서 만나기 싫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가 칠을 했으면 이제 좀 더 어두운 부분, 부분은 물감을 조금 달리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은 또 표현을 해주는 거.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서 색을 약간씩 변화를 줘도 아주 이뻐져요. 반사광이 있기 때문에 바위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아주 역광을 받아서
굉장히 어두운 뒤에 있는 바위도 하나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바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짙은 바위가 나올 수 있어. 이건 아주 역광을 받아서 굉장히 강렬한 바위. 굉장히 강렬한 바위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의 어두운 바위들, 중간 정도의 어두운 바위들을 군데군데 터치. 더 자세한 터치는 이걸 이제를 화면 위에 세우고 만지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바닷가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게 막 감정이 더 어릴 때 바닷가에서 누나들하고 조개 잡던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제 요 정도 그림을 그렸으면 화면을 이제 이젤 위에 올릴 거예요.